혹시 계란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계란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달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뼈마디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가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엽산은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처럼 계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계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4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계란을 드셔야 할 기적 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계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계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뼈에 좋은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를 생각하실 텐데요. 아침에 우유를 드시거나 멸치를 먹을 때 계란과 함께 먹으면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계란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영양분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을 하루 1개씩만 드시면 허리 근육과 무릎 관절이 튼튼해져서 건강한 노후를 활력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루 계란 1개를 꾸준히 드신다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기나 독감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환절기가 올 때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데요. 더욱 위험한 것은 항상 이런 작은 질병으로 인해 큰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평소 몸의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1개 계란을 섭취하셔도 면역력을 키우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계란 1개에는 셀레늄 하루 섭취 권장량의 22%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셀레늄은 신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엽산 성분이 들어있어 천연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계란 1개를 꾸준히 섭취하면 환절기 감기나 독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레시틴 성분이 두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두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뇌 근육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치료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개씩 꼭 식사하실 때 계란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눈의 산화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루테인 성분은 계란 외에도 특히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만 추출한 건강식품도 팔기도 하는데요. 값비싼 건강식품보다는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계란과 시금치를 같이 반찬으로 드셔도 충분히 눈 건강이 좋아져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및 시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 삶은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란은 다이어트의 최고인데요.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함유하면서도 칼로리는 굉장히 낮은 식품이라서 쉽게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모발이 빠지는 탈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삶은 달걀로 다이어트를 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두유입니다. 아마 계란과 두유를 자주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계란을 우유와 같이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두유와 같이 먹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두유는 땅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만큼 콩의 단백질 함량은 정말 최고이며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를 섭취하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줘서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계란과 같이 섭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과 계란 속 흰자에 들어있는 란송단백이라는 성분이 결합하게 되면 콩의 트립신이 나쁜 세포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도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충돌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등 다양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두유를 드실 때는 계란과 시간차를 두고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치매 예방과 노화 예방에 좋은 계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란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천연 비타민제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 사과에는 계란이 없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운동을 도와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며 각종 음식을 먹을 때마다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아침에 삶은 달걀과 사과를 넣은 야채 샐러드로 드시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계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사실 감 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무려 사과의 10배나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비타민C는 피부가 탱탱해지고 꿀피부를 만드는데 매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을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요. 감 속에 함유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젤리 같은 덩어리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덩어리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하고 심하면 신장결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드실 때는 꼭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호박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정말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늙은 호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날에는 신체가 움츠러들고 감기나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늙은 호박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호박을 계란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계란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늙은 호박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계란만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지만 늙은 호박과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지고
더불어 체내 노폐물까지 싹 다 청소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및 성인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늙은 호박 계란 부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도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계란 반찬이나 삶은 계란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계란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계란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항생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들어있는 성분과 계란의 단백질 성분이 충돌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두드러기 같은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1시간 이상의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을 튼튼하게 만들고 몸속에 꽉 막힌 어혈을 풀어줘서 혈액 속 나쁜 찌꺼기를 없애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고 기양초라고 불릴 정도로 자양강장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부추에는 천연 피로회복제로 알려져 있는 황화알릴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풀어주고 활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를 계란과 같이 먹으면 그 어떤 영양제보다 뛰어난 보약이 됩니다. 몸이 으스스하면서 춥거나 갑자기 몸이 피로할 때 부추와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부추계란 볶음이나 부추계란찜을 해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와 약재로 사용된 생강은 중국에서는 감기와 소화 불량을 치료하는 데 활용했고 인도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약초로 여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 매우 값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강은 긴 세월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소중한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생강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은커녕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섭취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생강의 자극이 오히려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저하나 혈액 희석 작용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용량을 잘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생강은 식후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빈속에 생강을 다량 섭취하는 것 역시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생강은 몸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아두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강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생강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생강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생강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생강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생강에는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진저롤이 항염 효과와 항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와 독감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체내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높여주는데요. 생강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증가했고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추운 날씨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데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감기 예방은 물론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또한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항염작용으로 체내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염증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넣어
1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좀 더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꿀을 추가해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소화를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강에 풍부하게 함유된 쇼가올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데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즉시 속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효능 때문입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생강차를 마시면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평소 고기 섭취가 부담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쾌변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몸속 염증을 싹 없애서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매우 좋습니다. 생강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인 진저롤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근육통과 같은 염증성 질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 통증과 관절염의 염증을 싹 없애주고 평소 심한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생강을 차로 끓여서 꾸준히 마시면 무릎 통증 예방에 좋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혈당 조절과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데요. 서울대 당뇨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사 후 생강차를 마시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심장병 예방과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볼록 튀어나온 똥배를 싹 없애줍니다. 생강 속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사람의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체온이 높아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 덩어리를 분해해서 볼록 튀어나온 똥배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생강의 쓴맛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불필요한 과식이나 간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가끔씩 보면 말린 생강을 설탕에 절인 생강편강을 커피와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생강과 커피는 각각 자극성이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커피의 카페인이 결합하면 속 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강을 커피와 함께 먹게 되면 생강의 흡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실 때는 생강을 피하고 생강을 드실 때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생강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의 단백질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결합하면 소화 과정에서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기름진 고기와 생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에 부담이 커져 소화기관에 크게 무리가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드실 때는 생강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생강을 좀 줄이는 대신 다른 소화에 도움을 주는 허브나 양념을 적당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생강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생강 자체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과도한 자극이 되어 위나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과 생강을 동시에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배탈이 나는 등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위가 약한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매운 음식과 생강을 함께 먹는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과 당뇨 예방에 좋은 생강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생강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꿀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꿀의 달콤함이 만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기침이나 가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생강을 꿀과 같이 먹으면 감기 예방과 목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풍부한 항염 성분과 꿀의 항균 성분이 결합하여 염증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과 꿀을 따뜻한 물에 함께 넣어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해지고 기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강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레몬입니다.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어 체내에 쌓여있는 염증을 싹 없애주는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몸속의 염증을 없애주고 레몬의 비타민C는 체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생강레몬차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레몬차는 아까 말씀드린 생강차에 레몬을 반으로 갈라 그 즙을 짜 넣으시면 되는데요. 남은 레몬은 얇게 썰어 넣어서 함께 드셔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강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와 생강을 함께 마시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녹차의 부드러운 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먹기에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식후에 생강을 넣은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점점 젊어지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해서 맛있게 먹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바로 생강을 한번 쪄서 말린 다음 차로 끓여 먹으면 천연 치료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10배가량 높아져서 몸속 염증 제거와 살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 식후에 꾸준히 생강차로 드시면 장이 튼튼해지면서 더부룩했던 속도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깐 다음 얇게 편으로 썰어 20분 정도 찜기에 쪄주세요. 그 다음 꺼내서 햇볕이 있는 곳에 2일 정도만 말리시면 완성입니다. 말린 생강은 냉동실에 보관해 주시고요. 아침 저녁 식후에 두세 개 정도 꺼내서 꿀이나 레몬과 함께 넣어 드시면 최고의 보양식이 되실 겁니다. 맵고 짜게 먹는 한국인들 특성상 위염이나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서구화된 음식 문화까지 접하게 되면서 몸이 점점 망가지고 결국 수명까지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병이 싹 사라지고 몸속의 온갖 염증이 사라집니다. 곰같이 동글동글한 생김새와 연한 녹색을 띠는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즐겨 먹었던 역사가 오래된 식품인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양한 효능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으며 요거트 및 올리브유와 함께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양배추는 인간을 밝고 원기 있게 해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채소라고 칭송할 정도로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사실 양배추의 성분을 보면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칼슘과 비타민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유에 버금갈 만큼의 농축된 칼슘 성분이 들어있어 나이가 들수록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에는 항산화와 항노화 효과를 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양배추를 매일 섭취하면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각광을 받는 필수 식품인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양배추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양배추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양배추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위장 건강과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100g의 생양배추에는 총 2.7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일일 권장량의 11%를 제공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물의 일부로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결합하면 젤리와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위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늦추어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이 들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줌으로써 혈당 관리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제일 많이 생기는 질병인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풀려주기 때문에 변비가 싹 사라지고 장 청소를 통해 장의 염증이 싹 사라져서 장염이나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100g의 생양배추에는 약 2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일일 권장량의 약 20%를 제공해 주는데요. 비타민C는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한 다양한 음식의 독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몸에 유익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및 다양한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평소 푸석하고 주름진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양배추에는 카로티노이드와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각질 제거와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푸석하거나 주름이 진다면 무조건 양배추를 자주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여성분들에게 좋은데요. 바로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예방에 특화된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세포 증식을 억제해서 항암작용을 하는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방과 여러 세포의 막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섭취한 여성들보다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낮았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양배추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양배추에 함유된 고이트로겐 성분 때문입니다. 특히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십자화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 때문에 양배추즙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양배추가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양배추즙으로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치아가 약해져서 씹어먹는 것이 불편해 다양하게 즙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배추를 즙으로 내는 과정에서 영양소들이 파괴되거나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의 영양분은 기본적으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추출할 경우 모든 영양분이 쉽게 파괴가 돼서 아무리 많은 양의 고농축 양배추즙을 마신다 해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많은 영양분이 살아있는 효과 좋은 양배추즙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온에서 추출된 양배추즙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실 이유가 사라지고 효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양배추로 즙을 내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기농 양배추로 즙을 만드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 중에서도 가장 미네랄과 영양분이 높은 해풍 양배추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름만 양배추즙이고 다른 첨가물이 더 많이 함유된 제품도 있는데요. 최소 양배추 함유량이 90% 이상 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효능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하루에 한 봉에서 두 봉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아침 저녁 식사 전인 공복에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도 빠르고 쉽게 포만감을 줄 수 있어 변비나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사과입니다.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암 예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암 예방의 최고인 식품이 바로 사과와 양배추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사과에 많이 함유된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각종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그리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로부터 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에 오래된 묵은 변을 배출시켜 대장을 청소하고 염증을 완화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 빈속에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에서 배출되는 위산 등으로 위가 쓰리거나 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갈아서 걸쭉한 스무디 형태로 먹거나 마시면 양배추의 비타민C가 위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위를 보호하면서 사과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와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끈적하고 독소가 가득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데요. 사과와 양배추를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사과의 팩틴 성분과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말끔히 제거해 주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양배추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양배추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온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경우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잘못 드시게 되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어야 하는데요. 다만 양배추 섭취량이 요리에 곁들여 먹는 정도의 소량의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양배추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자몽입니다. 붉은 빛을 띠는 과육과 시큼한 맛이 특징인 자몽에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양배추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먹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자몽에는 몸에 좋은 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자몽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줘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자몽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세포의 노화를 막아줘서 주름진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몽의 경우 신맛의 산성 성분으로 인해 위산역류나 속쓰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양배추의 비타민C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해서 속쓰림을 방지하면서도 자몽의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양배추와 자몽을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양배추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양배추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은 바로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양배추에는 풍부한 폴리페놀과 안토니아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뛰어난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들이 챙겨 먹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평소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은 항응고제로서 혈액을 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해서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배추를 농축한 즙으로 먹거나 과잉 섭취는 피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음식에 곁들여 먹는 정도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양배추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기력과 에너지를 빠르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피곤하고 기력이 쇠할 때 바로 먹으면 금세 황소처럼 기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과일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가 양배추와 같이 만나면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는 천연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양배추 바나나 주스를 꾸준히 먹고 간암이 완치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간암에 특히나 좋은 채소가 양배추인데요. 양배추에 함유된 인돌3카비놀 성분은 간해독의 생성을 도와 발암물질로부터 암 발생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바나나의 비타민C는 면역력을 키워서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기력이 쇠약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체내에 독소를 배출해서 암을 예방하는 양배추 바나나 해독 주스 만드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배추는 큰 거 3장 정도 준비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음 바나나 1개를 껍질을 벗겨 3등분으로 잘라주시고요. 우유는 200g 1컵을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양배추와 바나나를 살짝 쪄야 하기 때문에 찜기를 준비해주세요. 찜기에 물을 충분히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껍질 벗긴 바나나와 양배추를 넣고 센 불에서 1분간 쪄주세요. 1분 후에 불을 끄고 다시 3분 정도 뜸을 들여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찐 양배추와 바나나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를 넣은 다음 갈아주시면 찐 양배추 바나나 주스 완성입니다. 하루에 한 잔씩 아침 공복에 마셔도 좋고, 기력이 쇠할 때나 변비가 심할 때 한 잔씩 마시면 몸의 독소가 싹 빠지면서 깃털처럼 가볍고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